광수. 어떻게 보면 이번 기수에서 가장 특이한 캐릭터 광수님 사실 뭐 빌런까지는 아니고 특이하신 캐릭터지 않을까.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부르는 가수 닮았어요. 신정한 느낌도 나고 임원희 느낌도 나고 닮은 분이 많으신 것 같아. 광수님은 여러분 레드 코트 입고 왔거든요. 레드 코트도 되게 인상 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광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쇼미더머니에서 지오 지방시 아세요? 지오 지방시? 약간 그런 결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광수님은 이번에 등장하자마자 자기 이름 떼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에다가 이제 광수라고 해서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 시키지도 않은 개인기를 계속하면서 노래도 몇 곡을 부르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광수님은 특이하게도 1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절반 정도를 이라크랑 사우디 중동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랍어랑 영어를 잘하시고 아랍 노래도 부르시고 뭐 되게 뭐 노래 많이 부르시던데 아마 짜장면 많이 드시겠죠.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랍어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이라크 파병을 제일 먼저 선발대로 갔었대요. 그 여동생은 신사동의 피부과 의사. 여러분 다른 지역도 아니고 신사동에 있는 피부과 의사면은 끝내주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광수님도 뭔가 직업이 되게 좋지 않을까. 그 여동생분이 광수님한테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동생이 진짜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빠 뭔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이 오빠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그래서 얘기해준 게 아닐까. 뭔가 광수님의 가족들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동생이 오빠 자존감 높여주려고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연애를 안 한 지는 2년에서 3년 정도 됐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수님 얘기를 해보자면 광수님이 우리 현숙님을 선택했잖아요. 현숙님을 선택한 이유가 아주 최악입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선택했대요. 그리고 광수님은 표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광수님이 지금 82년생이거든요. 광수님이 82년생이면은 저보다 3살 많은 거니까 44 정도네. 근데 아직 엄마랑 뽀뽀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광수님이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좋아도 나 엄마랑 지금도 뽀뽀해 이 한마디 여자분들 다 걸을걸요? 여러분들이 광수님 같이 이런 분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광수님 어머니랑 같이 한번 만났는데 광수님이 엄마랑 뽀뽀를 해. 이거 여러분들 이 남자 너무 괜찮다. 화목하다. 이 남자랑 결혼해. 이게 아니라 완전 경악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바로 취소해야겠다. 된다니까? 안 돼 이거. 그리고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여자여가지고 현수님 골랐다는 것도 너무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이거 자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지.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영수님도 30대 때나 그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 만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난다고 하잖아요. 물론 어렵겠지만 광수님은 그럴 의지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영수님보다도 더 마마보이에 가까우신 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기 엄마, 자기 부모님을 끔찍히 좋아하고 독립이 안 된 티를 낼 거기 때문에 광수님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어요. 안 생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광순이처럼 이런 분들은 내 와이프 편보다는 엄마 편을 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막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그냥 말로 들을 때는 체감을 못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애초에 여자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부모님과 가까운 광수님이나 영수님 같은 이런 남자들은 걸러요. 연애를 하다가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죠. 정말 치명적이에요. 아무리 그 외부적으로 집안 좋고 조건 좋고 능력 좋고 직업 좋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엄마랑 가깝거나 독립이 안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다? 엄마 하면서 막 뽀뽀하고 여전히 엄마랑 지나치게 가깝다? 여자분들 믿고 거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 더 아끼는 것 같아요. 화목하면 좋지. 근데 그게 정도가 있다는 거야. 화목한 건 좋아. 제가 말하는 거는 화목하지 않은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면 좋지. 근데 그 나이에 맞는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굿바이 유고님, 우리 집 화목한데 뽀뽀 안 한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광수님 같은 분한테 호감이 느껴지다가도 지나치게 엄마랑 가깝기 때문에 바로 손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광수님은 엄마하고 뽀뽀하고 엄마랑 그렇게 가깝고 한 거는 적당하면 좋은데 광수님은 적당하지 않고 좀 지나치다고 전 생각해요. 너무 지나치게 가깝다. 그리고 자기 가족하고 너무 가깝다. 어느 정도 이제 결혼하면은 별개로 독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고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광수님은 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직까지 보여지기에는. 5222님께서 광수는 뽀뽀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아요. 광수는 뽀뽀가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여자분들이 봤을 때 내가 여자라면 광수를 선택하고 싶어도 일단 노래 부르는 거에서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뭔가 좀 광수님 말을 많이 하세요. 말을 매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깔보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호감이 생긴 매력 있는 이게 아니라 우습다, 만만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만만하게 보이는 우스워 보이는 말들을. 그리고 노래를 뭐 이렇게 많이 해.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오늘 고소공포증이 심하다 보니까 계단 내려올 때 드라군처럼 내려왔잖아요. 끝났어. 안 돼 이거. 광수님 의사여도 안 돼 이거.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노래 부르고 뭔가 눈치 없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 계단 내려올 때 드라군 못 참지.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여자분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광수님 안타깝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수님은 이번에 그냥 재미있는 모습들만 많이 보여주시고 커플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광수님은 저는 빌런 같지는 않아요. 빌런 막 나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빌런 같지는 않고 재미있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출연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수 명품 좋아한다고요? 광수 명품이에요? 광수가 오늘 입고 있던 옷들이 명품이었나요? 근데 이게 40대가 되면은 명품들이 있나봐. 나만 유니클로 입나? 나는 솔로 보면은 남자분들 40대 되면 명품이 있더라. 이성을 만나거나 뭔가 좀 할 때 명품 입으시는 것 같아. 40대 되면은. 나는 솔로 26기의 이민호, 나는 솔로 26기의 톰 크루즈, 나는 솔로 26기의 아라빈, 광수. 광수 의외로 괜찮아요. 집안도 괜찮아요. 가정적일 것 같고 집안도 괜찮다고요? 광수 좋아요? 다들 여러분들 광수 좋다는 분들은 자기가 안 만날 사람이니까 다 좋다고 하는 것 같아. 만날 일 없으니까 그냥 광수 좋아요, 광수 괜찮아요 이러는 거 아니야? 두바이 초콜릿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광수씨가 보니까 돈 잘 쓰더만. 자기소개하기 전에 여자 출연자들한테 두바이 초콜릿 다 나눠주더라고요. 광수님 직업은 하나건설의 이라크 지사에서 근무 중이래요. 해외 영업만 12년차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사우디 국제학교 졸업했대요. 그래서 영어랑 아랍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제학교 아무나 못 가잖아. 근데 사우디 같이 그런 석유부자 나라에서 국제학교 졸업했다는 거는 진짜 완전 다이아 수저인가? 집안이 엄청 뭔가 부유하신 분이지 않을까? 사우디 국제학교는 왕족만 가요? 그러니까 다이아 수저일 것 같아. 그냥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 수저일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압구정에서 살고 계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랍 쪽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3개월 정도 우리나라에 와 있고 그러는데 곧 있으면 파견이 끝나가지고 우리나라로 아예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좀 약간 눈여겨봤던 게, 잠깐 광수님의 취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광수씨가 반려견하고 호캉스 가고 반려견하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걸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잠깐 나왔던 호텔 사진이 내가 가봤던 호텔이 아니던데? 보통 흔히 여러분들과 제가 다니는 호텔, 그냥 말로만 호텔이지 알고 보면 모텔인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호텔은 약간 그런 호텔이거든요. 근데 광수님이 반려견하고 같이 간 호텔은 되게 비싸 보이던데? 네, 아무튼 반려견하고 그렇게 호캉스 다니고 이런 거를 취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수님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대요. 뭐 여자분 티키타카를 중요시하고 예의 바르고 경청을 잘하고 뭐 이런저런 거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김상중 성대모사하고 막 또 아랍 노래 부르고 난리 브루스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 광수님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재밌다 끝. 이라크에는 바그다드 살고 있대요. 근데 이게 광수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중동 쪽에 살았으면은, 중동 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남자들의 그런 게 되게 심한 쪽이잖아요. 광수님도 뭔가 그런 게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약간은 있지 않을까? 여자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 또 광수님, 오늘 현숙님이 자기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영어 선택해가지고 삐졌어요. 근데 광수님 그렇게 막 밉상이 아니에요. 오늘 광수님이 현숙님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현숙님이 뭐 부대찌개 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계단 내려올 때도 뭐 이런저런 거 뭐 도와주고 해가지고 현숙님이 나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수저도 여겠다고 하면서 이제 수저 있는 것도 챙겨주고, 그래서 착각을 했었는데 광수님의 그런 게 막 그렇게 막 미워 보이진 않더라고. 아직까지는. 눈치 빠르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광수님도 사회생활 오래 하시고 하셨으니까 눈치도 빠르시고 하지만은 너무 노래를 많이 하셔. 장기자랑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잘나고 멋진 분들이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짝을 찾으려고 할까요? 여기 아니어도 멋진 분들 만날 수 있을 텐데, 여기 아니어도 멋진 분들을 못 만나니까 나온 거지 않을까요? 광수님 비롯해가지고 남자 출연자분들이 다들 잘났잖아요. 여자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더 잘 나왔을 거고. 근데 나는 솔로까지 나오는 거는 밖에서 충분히 자기가 만족한 사람을 못 만나서도 있지만은, 일단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인지도가 생기면은 DM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광순이 커플 안 될 거라 봐요. 불가능. 안 된다. 가끔 엉뚱하고 웃긴 모습들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재밌는 상황만 나오고 커플은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광수님이 영표일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표이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광수님은 오늘 아랍 노래를 불렀잖아. 아랍 노래 안 돼. 이미 우리나라 노래도 너무 많이 부르고 박효신 노래에다가 김건모 노래에다가 노래 부르는 거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졌는데 아랍 노래까지 불렀기 때문에 안 될 거라 봐요. 보통 나는 솔로에서 장기자랑 같은 거 할 때 우스워 보이는 장기자랑 하면은 안 되더라고. 아침밥을 해도 영표고 노래 불러도 영표고 여기서 헤드스핀 해도 영표. 두바이 초콜릿 해줘도 영표. 하여튼 광수님은 저는 짜장면 계속 먹을 거라고 봅니다. 광수씨가 오늘 분량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광수님은 광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심야 데이트 선택하는데 현수님이 광수님을 선택 안 했어요. 당연하죠. 현수님은 영호 알고 싶어 했으니까. 그리고 현수님이 광수씨한테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광수씨랑 저번에 따로 이렇게 대화할 때 영호씨가 지나가니까 현수님이 대놓고 티를 확실하게 내지 않았지만은 광수가 영호랑 대화하고 싶은 거냐고 하니까 현수님이 인정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수님이 너무 뜬금없이 영호를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광수씨는 오늘 나랑 약속까지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분노가 눈물까지 이어져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실망할 수 있죠. 물론 현수님도 헷갈리게 한 게 있으니까. 현수님도 계속 광수님한테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막 웃어주고 계속 괜찮다 그러고 호감 생긴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헷갈리게 할 만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는 솔로는 충분히 광수를 알아보다가 영어를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수님이 광수한테 미리 얘기도 했던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광수님이 그렇게까지 막 실망하면서 우리 엄마가 보면은 진짜 어떡할까 싶다면서 우는데 세상에 맙소사. 사실 남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30이 넘어가잖아요. 20대 후반 정도만 돼도 남자분들 입에서 엄마 이게 나오는 순간 여자분들은 정 떨어져요. 과학이야 과학.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인 남자가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남자가 엄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여자분들은 그 사람이 남자로 보여지지가 않아. 근데 광수님이 지금 44살이신데 내가 곱게 자랐다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곱게 자랐다는 얘기도 왜 하는 거야? 곱게 자랐으면은 거절당하면 안 되는 거야? 곱게 자랐으면은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고 곱게 자랐으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와줘야 되고 내가 곱게 자랐으니까 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곱게 자란 거랑 뭔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현수님도 곱게 자랐을 것 같은데 현수님도 곱게 자란 것 같은데 왜 광수님은 현수이가 나 선택 안 해줬다고 그렇게 울기까지 하는지.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다음 주에 현수님 앞에서도 울어요. 제가 연애 프로그램을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들을 많이 리뷰해봤는데 남자분들이 내가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집을 짜는 순간 그 집이 어떤 명분이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여자분들이 정 떨어져 하더라고요. 그 집 짜는 남자를 왜 울어요 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얘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떠나더라고. 광수님은 오히려 현수님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현수님하고 뒤틀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수님한테 뭐 서운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광수씨가 아니라 그거를 영호씨였다면 같은 상황에서 재치있게 농담으로 웃고 넘겼을 것 같아요. 상대방 민망하지 않게. 만약에 영호씨였으면은 다른 사람 알아보고 오니까 뭐 좋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능청스럽게 능글맞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광수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알아봤다고 즙을 짜? 이거는 무섭지. 정 떨어지는 걸 넘어서가지고 무섭지. 그래서 참 광수님은 곱게 자란 거랑 별개로 너무 별로였다. 오늘 광수님 분량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잠깐 나왔던 그 인터뷰 장면부터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그랬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는 광수님이 부러운 것도 있어요. 이렇게 40대 중반 동안에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것도 복이잖아. 얼마나 환경이 좋았길래 이런 걸로 무너지냐. 뭔가 이미지는 맨날 차이고 맨날 뒤통수 맞고 맨날 이제 여자한테 매달리다가 막 냉정하게 차이고 그랬을 것 같잖아. 근데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대.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안 온 게 처음이래. 항상 뭔가 본인 생각대로 되었었나 봐. 나는 그런 게 부럽네. 원래 광수님 나이 정도 되면은 보통은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나이인데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안 온 건 처음이래. 뭐야 보기보다 수요가 있나 싶었어. 보기보다 매니아층이 있는 건가? 광수님에 대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수님이 저번에 이제 현수님하고 데이트할 때 현수님이 이제 계산하니까 나도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속을 현수님이 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뭐 어묵탕 데이트 소주 한 잔에 어묵탕 먹는 거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수님이 약속 어긴 것도 아닌데 광수님은 현수님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엄청나게 배신감 느껴 하더라고. 이거는 뭔가 광수님이 집착이라고 생각들어요. 집착.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이 계산하는 거는 나 너한테 빚지기 싫어. 나 너랑 다음번에 또 만나고 싶지 않아. 괜히 너한테 얻어먹으면은 내가 괜히 이제 빚진 마음 부채의식이 들기 때문에 너한테 사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랑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계산할 테니까 너는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그런 의미거든 대부분.
광수님은 중동에서 살다 오셔서 모르시나봐요. 중동에서 살다 오셔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여자분들의 그런 걸 잘 모르시나봐. 광수님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현수님을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었을 때 나이 먹은 분들 중에 광수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뭔가 좀 지나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부담되게 밝은 분들보다도 영식님이나 상철님처럼 약간 날카로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저는 호감이에요.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겪어봤을 때는 처음에는 광수님 같이 이런 분들이 되게 금방 친해지고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광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광수님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마지막이 항상 안 좋았었어. 근데 영식님하고 상철님은 처음 이미지가 끝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상철님이나 영식님 같은 분들이 뭔가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은 좋은 분들이 이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숙이랑 광수 안 되길 바라는데 안 되겠죠? 안 되죠. 해피사랑님 영호랑 되겠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차라리 통일이 빠르다고. 현숙이랑 광수랑 되는 것보다 통일될 확률이 더 높아. 그래서 현숙 광수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26기 첫 방송 때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때 남자분들이 현숙님을 선택 안 하는 이유가 광수 때문에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리뷰 올린 거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현숙님한테 다 마음이 있는데 현숙님을 선택 안 하는 이유는 광수 때문이다 얘기했는데 오늘 그 원인이 더 명확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원인이 현숙님이, 물론 현숙님도 그냥 그래 별로야. 현숙님도 너무 그냥 모든 남자분들한테 웃어주고 광수하고 선을 못 긋고 본인 마음은 영호한테 있으면서 영호한테 이렇게 하고 영호한테는 말 못하면서 광수한테 억지로 자기한테 오는 남자한테만 맞춰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좀 현숙님도 너무 선을 못 긋고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는 영호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현숙님도 문제지만은 저는 일단 광수씨가 너무 약간 좀 질려. 부담스럽고 질리고 막 그 뭐랄까 지금 이 남자분들이 다 40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이 남자분들이 30대 초중반 20대였으면은 광수씨가 뭐 그러던지 말던지 뭐 네가 알바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맞대응하면서 현숙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남자분들이 40대다 보니까 이 광수씨 같은 캐릭터가 부담스럽고 귀찮은 거야. 내가 굳이 광수랑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현숙이를 그 정도로 좋아하냐?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광수가 계속 내가 제일 이 현숙이를 좋아한다고 계속 부담되게 어필하니까 이렇게 남자분들이 현숙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호도 그렇고 경수도 그렇고 영수도 그렇고 광수씨가 불편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저는 광수씨가 그 초반에 첫 술자리 저녁이었나요? 그때 영철씨한테 정색을 한번 했잖아요. 영철씨 완전 노려보면서 그것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들 자기 각자 분야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방송에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광수같이 이런 사람하고 괜히 이렇게 투닥거리고 막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이런 진상 같은 모습 나오면은 괜히 이제 내 체면에 지장이 가니까 다들 그냥 광수를 피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광수를. 오늘 경수씨랑 대화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경수님은 그냥 광수님하고 편안하게 동생이니까 대화를 한 거였어요. 근데 광수님이 약간 정색하면서 내가 형보다 경수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경수님은 순자도 좋아하지만은 나는 현숙이만 좋아한다. 나는 현숙이 진짜 좋아한다고 한 3-4번을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이게 편집된 게 이 정도면은 광수씨가 수차례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수씨가 초반에는 얘가 좀 취했구나, 얘가 현숙이를 많이 좋아하나 보다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친구랑은 또 이렇게 술 또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나이 있는 분들이 웃으면서 손절하는 딱 그림이 나오더라고. 저는 경수님이 딱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바로 앞에서 야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해? 뭐 어쩌라고? 네가 현숙이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경수님은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광수 얘랑은 좀 거리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또 여기 영호, 오늘 영호랑 현숙씨랑 1대1 대화를 했잖아요. 1대1 대화를. 영호한테도 또 마찬가지예요. 영호한테도 내가 현숙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현숙이 말에 감동받아서 즙을 짰다, 이거를 남자들 다 있는 데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남자 출연분들은 이 광수씨가 너무 지나치게 현숙님을 좋아한다는 걸 어필하고 다니니까 약간 부담되는 거야. 그리고 광수가 저렇게 좋아한다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 좋아하진 않아. 괜히 내가 광수만큼 현숙이를 엄청나게 올인할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데 광수랑 엮여가지고 안 좋은 그림 나오느니 그래 광수랑 현숙 뭐 너네 둘이 잘 되라 이렇게 좀 빠지는 느낌? 오늘 영호씨도 현숙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되게 좀
좀 호감이 약간 생길 정도로 대화를 잘 하셨는데, 광수가 현숙이랑 대화 중에 현숙 말에 감동받아서 집 잤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냥 한숨 쉬고 결국에는 오늘 선택도 순자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님이 충분히 미인이고 매력적이고 밝은 그런 분이긴 해도 너무 광수가 내가 남자 춘자 중에 가장 현숙이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그냥 그 광수같이 이런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경쟁하는 게 귀찮은 거야. 번거롭고. 그리고 이미 지금 4일차잖아요. 이제 5박 6일 중에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광수랑 경쟁하는 것도 그림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좀 이제 물러나는 그림이 좀 있는 거죠. 물러나는 식으로. 근데 여러분, 송혜나 씨가 광수님 별로 안 좋아하더라. 송혜나 씨가 광수님 별로 안 좋아해. 그 패널 분들이 데프콘 형님, 이희경 씨, 송혜나 씨가 오늘 광수랑 현숙이랑 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해 하더라고. 오히려 용호가 안 된 게 아쉬워하고, 용호랑 현숙이랑 좀 데이트 나가길 바랬던 것 같은데 안 돼서 아쉬워하고, 광수랑 이렇게 되는데 광수 씨가 이제 현숙님 멀리서 걸어오는 거 보면서 웃었거든요. 좋아가지고. 송혜나 씨가 엄청 불쾌하시더라고. 이게 또 재밌어. 패널 분들의 리액션이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뭐 이따가 옥수님 리뷰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희경 씨도 완전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하시고 재밌어. 압구정 토박이라서 부자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가끔 나은소를 리뷰할 때 보면은, 물론 저도 진짜 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유튜버긴 하지만 직업이 좋거나 사는 지역이 좋거나 집이 좋거나 집안이 좋거나 그러면은 뭔가 그 나쁘게 말하는 거를 상당히 죄악시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사니까 좋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전문직이니까 좋게 말해야 된다. 좋은 이미지로 봐야 된다. 이 사람이 강남 사니까, 이 사람이 잠실에 집이 있으니까, 압구정에 비싼 집에 사니까 뭔가 좋은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저는 상당히 노예의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는 지역이나 그리고 괜찮은 직업이나 그런 거일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 거지. 오히려 약간 이상한 모습이나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은 훨씬 더 나쁜 쪽으로 더 안 좋게 비춰지는 게 맞는 거죠. 나쁜 행동이나 안 좋은 태도가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좋은 집에서 사니까, 좋은 지역에서 사니까, 직업이 전문직이니까 뭐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거를 약간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노예야 노예. 그지근성. 나보다 돈 많으면은 그냥 그저 밑으로 깔고 들어가는 노예 근성. 영수는 현숙을 마음에 두면서 왜 선택 안 하나요? 아, 그거는 영수가 현숙 마음에 두면서 선택 안 하는 거는 광수 때문에. 귀찮아. 광수 때문에 계속 광수가 이 남출들 중에 가장 내가 현숙이 좋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광수 이겨서 뭐하냐, 그래 너 현숙이랑 잘 되라, 약간 이런 느낌. 광수 때문이야. 광수 때문에 번거로워. 여러분, 이번에 남자분들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20, 30대 분들처럼 40대 남자들은 여자분들한테 직진하거나 이런 거에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20, 30대 때는 내가 그렇게 이룬 거나 가진 게 40대에 비하면은 적다 보니까 체력은 좋은데 잃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진이 돼. 잃어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40대는 한번 잃어버리면은 이거를 다시 또 공들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합니다.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현숙이가 이쁘고 밝으니까 무조건 현숙이한테 내가 직진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광수씨가 특이한 거지, 대부분의 남자 춘자들은 경수나 영수나 다른 사람들처럼 관망하죠. 지켜보지. 현숙이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시간이 되거나 해가지고 타이밍 맞으면은 대화 몇 마디 해보는 거고, 아님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20, 30대라고 완전 다릅니다. 40대는. 그리고 쉽게 잘 안 좋아해요. 쉽게 어떤 상대에 대해서 같은 성별끼리도 신뢰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조심하고. 40대 분들이 특징이죠. 갖고 싶으면 쟁취해야지, 좋아하는데 멀찍이 지켜보나요? 아니, 그 좋아하면 쉽게 잘 안 된다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잘 좋아하지 않게 돼. 20대 때는 한 10개 중에 9개가 별로여도 하나가 좋으면 만났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 10개 중에 9개가 괜찮아도 하나가 불편해서 안 만난다고. 그렇게 된다니까. 요즘 얘 때문에 미치겠어. 그 대사 어떻게 보셨나요? 광수님이 오늘 현숙님한테 요즘 얘 때문에 미치겠다고 했는데, 저렴했어요. 저렴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요즘 얘 때문에 미치겠어.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최대한 돌려서 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은, 내가 자주 보는 애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바로 할게요. 바. 내가 자주 가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바텐더 여자가 있는데, 그 바텐더 여자가 얘 되게 서비스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이뻐. 그래가지고 요즘 얘 때문에 미치겠어. 약간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얘 때문에 미치겠다는 표현이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별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서로 상당히 이 여자분을 나랑 동등하게 존중하는 느낌이라면은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얘 때문에 미치겠다는 표현을 못해. 얘가 뭐야 얘가? 현수이가 얘야? 물론 제가 너무 꼰대처럼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직전에 옥순 리뷰할 때 옥순 씨가 영수님한테 영수님이라고 안 하고 영수, 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영수 때문 이렇게 해가지고 반말하는 것 때문에 영수 되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수님도 다른 남촌다로 얘기할 때 현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가 뭐야? 진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하면은 얘라고는 표현은 좀 그렇지. 그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그런 거긴 한데 얘가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들었을 때 광수 말하는 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딱 그거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광수님 오늘도 별로였다. 그리고 광수님이 현승이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오늘 현승이하고 단둘이 얘기할 때 본인은 선택 못 받아서 즙 짜놓고 쿨한 척 했거든요. 잘 보이려고 한 거라서 그러려니 하기도 했지만은 난 그것도 그냥 그랬어. 네가 선택 안 해줘서 나는 즙 짰어. 난 쳐 울었어.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하기가 좀 민망했겠지.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한 척 상관없다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그것도 그냥 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억가가 아니라 26기 리뷰 초기 때부터 계속 광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자들은 광수같이 이런 캐릭터를 되게 피곤해하고 특히 나이가 40대 넘어가면은 광수같이 이런 캐릭터를 멀리하거든요. 부딪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수가 좋아하는 현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현숙이도 확실하게 누구 좋아한다 어중간하게 다 노선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굳이 현숙님을 다가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숙한테 다가갔을 때 현숙한테 좀 여지가 생기고 그런 모르는데 현숙 씨는 모든 남출들한테 만인의 연인처럼 다 잘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잘해주는 거가 눈에 보이니까 다가가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현수님이 영식님하고 광수님하고 현숙님하고 2대1 데이트 했잖아요. 그때 영식님 차 타자마자 현숙님이 한 말이 되게 좀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광수가 오는 거를 알면서도 나를 선택해준 거 대단하다. 차에 타자마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영식님이 광수님이 나한테 올 거라는 거 뻔히 알 텐데 나를 이렇게 선택해준 거 대단하다고 막 칭찬해줬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현숙님도 아는 거예요. 남자 출연자들이 광수 때문에 나를 선택 안 한다는 거를 현숙님도 알고 있어. 불편하다 보니까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걸 현숙님도 알고 있는데 영시씨가 선택해주니까 고마운 거죠. 그 말이 현숙님이 그런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박나자님께서 알면서 왜 안 쳐내냐고 하시는데 현숙님이 광수님을 알면서 안 쳐내는 거는 성격인 거지 뭐. 영호가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광수 냅두는 거지 않겠어요? 영호가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주면은 광수를 빨리 쳐내고 노선을 바꿀 텐데 용호가 나를 좋아한다는 확신을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광수씨를 냅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광수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쳐냈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본인 자신이 되는 거죠. 광수한테도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영식이한테도 좋은 사람 되고 싶고 26기 남출들하고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구하고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한테 가장 상처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2대1 데이트할 때 현수님이 판교에서 회사 다닐 때 업무 보거나 그럴 때는 자기가 안 꾸미다 보니까 엄마도 못 알아본다고 하는데 광수님은 현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알아본다고 계속 고집부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광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광수님 같은 분하고 밥 먹으면은 밥 먹다 체할 것 같아. 아니 우리 엄마도 못 알아본다는데 광수님은 뭔데 자꾸 자기는 알아본대. 그리고 계속 이번에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언제가 제일 좋았냐, 나랑 첫 데이트 했을 때가 제일 좋지 않았냐, 이런 얘기 계속하고 너무 부담돼. 그러면서 부담 안 주겠대. 그리고 소개팅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소개팅 해줄게요. 되게 잘생기고 매력있고 내가 호감 있는 남자가 그러면은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현수님 입장에서 광수님은 되게 불편하잖아. 부담되고 싫잖아. 근데 싫은 사람이 소개팅 제가 해줄게요 하면서 내가 소개팅 할 때 내가 나오겠대. 싫지. 부담되고. 현수님이 부담되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광수씨가 현수한테 조심하겠다, 부담 안 주겠다 해놓고 멈출 수가 없나봐. 절제가 안 되나봐요. 절제가. 오늘 광수님이 현수님 불러내가지고 칭찬해주기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상당히 흉한 모습 보여주셨는데 너무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현수가 좋아한다, 현수가 이쁘다, 이런 거. 칭찬해주기 게임 표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광수님이 6표 몰표 받았잖아. 폭탄 처리. 이게 참 그래요. 너무 웃고 다니고 너무 착한 이미지만 챙기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광수님을 이제 현숙한테 폭탄 처리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숙씨가 이제 다른 남출들한테 가면은 현숙씨가 되게 강한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남자 처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현숙님 빼고 다른 여출들 입장에서는 가장 강한 경쟁자인 현숙님을 아주 영리하게 잘 처리한 것 같아요. 오늘 광수님이 현숙님한테 한 멘트도 읽어드릴게요. 전지현보다 이쁘고 김희선보다 이쁘고 연륜이 묻어난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춤추면서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가 우리 엄마보다 이쁘다 이거를 얘기했어요. 광수님이 엄마 얘기를 자주 하시고 인터뷰할 때도 엄마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엄마 얘기하다가 우시기도 하고 오늘 또 출연자들 다 있는 데서 네가 우리 엄마보다 이쁘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광수님이 했던 모든 기괴한 행동들 중에 가장 최악은 엄마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하면서 춤춘 것보다도 더 최악이었던 멘트였고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수님이 현수님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멘트하고 고백 공격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학생들이 올라가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애들도 있고 춤추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꼭 한 명이 올라가서 고백을 하는 애들이 있어. 누구누구야 사랑해 이러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전교생이 다 불편해지는, 그리고 고백받은 여자분도 울고 싶고 학교 휴학하고 싶어지고 너무 그 상황이 생각났어. 오늘 광수님이 현수님한테 고백하는 거는 그 끔찍한 상황. 우리 엄마보다 이뻐.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네. 우리 엄마보다 이쁘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지금 썸 타고 알아가는 사이인데 상대방 남자가 우리 엄마보다 이뻐서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때? 나는 바로 컷이야. 그런 얘기 듣는 순간 무조건 바로 컷이에요. 아무리 압구정에 아파트 있고 돈도 잘 벌고 집안 좋고 막 그래도 그냥 무조건 컷일 것 같아. 남자 입에서 엄마 얘기 나온 것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오늘 현숙님 앞에서 여자 출연자 남자 출연자 다 보는 데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막 하면서 기괴하게 춤추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것도 본인 딴에는 고백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숙님 입장에서는 집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 현숙님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현숙님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 않을까. 진짜 현숙님이 보면 볼수록 얼굴이 많이 상하세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근데 안타깝긴 하지만은 아까 채팅에서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현숙님이 선을 못 그었기 때문에, 현숙님이 광수씨를 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업보입니다. 업보. 광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현숙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광수씨가 100% 이상하다라고 보기가 애매해요. 26기 광수씨에 대해서도 이제 빠르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26기 광수씨 같은 경우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마 계약서를 모르지만은 그런 뭐 스포성 발언이나 그런 것들은 안 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리고 나는 솔로 유튜브 리뷰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알기로는 방송이 끝나기 전에는 방영 중에는 나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씨가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게 상당히 좀 문제될 수 있는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같이 묶음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광수씨 같은 경우는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이미 뭐 다른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좀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이 봤을 때 저같이 리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을 정도로 좀 문제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역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나는 솔로 26기 리뷰할 때 이번에 26기 광수씨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 출연자분들이 같이 뭐 광수씨한테 굳이 엮이는 것 자체를 피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광수씨가 그렇게 현숙씨를 독점하니까 남자 출연자들이 현숙씨한테 다가가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 느낌대로 이번에 광수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은 26기 영수씨에 대해서도 오냐 커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약간 집안 수저 얘기 비슷하게 얘기하시면서 함부로 출연자들에 대해서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26기 영호씨에 대해서도 70% 공무원 월급 뻔한데 70% 저축하는 거 그런 거 답이 안 나온다 식으로 얘기하고, 그 밖에도 뭐 정숙님에 대해서도 영자님에 대해서도 출연자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숙님에 대해서도 이미 내일이 최종 선택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광수님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26기 현숙님이 최종 선택을 누구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누구를 하는지 모르는데 26기 현숙님이 뭐 형커였다가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광수씨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광수님이 지금 아직 최종 선택이 어떻게 보면 나는 솔로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이 하이라이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10기 정숙 25기 영철에 같이 넣은 거예요. 26기 광수씨가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충분히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기 광수씨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굳이
띄워드리진 않고 타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띄워드리진 않고 간략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26기 광수씨가 얘기한 겁니다. 이번 기수 애들은 집에서 오냐오냐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모이니까 나도 오냐오냐인데 너도 오냐오냐냐, 뭐 예를 들면 영수 집에서 그냥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그냥 교수 만든 거잖아. 순자도 뭐 똑같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영숙씨도 그냥 집에서 키워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집에서 그냥 키워냈다. 사실 그 인터뷰라는 게 본인 얘기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출연자분들을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너무 대놓고 집에서 오냐오냐 키워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다 보니까 좀 그렇죠. 영자도 그렇고, 영자는 어머니보다는 언니가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고, 현숙과 정숙님은 집이 못 산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현숙과 정숙님이 집이 못 산다는 표현을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얘네들은 죽도록 공부해서 그냥 변호사 돼야겠다. 심지어 현숙님은 뭐 형커였다며. 근데 이렇게 굳이 집이 못 살아서 죽도록 공부해서 변호사 돼야겠다, 집이 못 사니까 죽도록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더라고. 근데 여기서 새우 터지는 애가 누구냐면 영호는 공무원인데 월급을 70%를 모은다. 그건 솔직히 뭐 공무원 월급 뻔한다면서 약간 그 출연자분들을 다 약간 비하를 하면서 약간 내리 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인터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광수가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데, 친하면 이런 얘기 못하죠. 친하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저도 제가 만약에 저랑 친한 사람들이 나는 솔로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말을 잘 못하죠. 친한데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내일 촌장 라방에 광수 나올까요? 글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일 만약에 광수씨가 나온다면은 출연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촌장 라방에 광수씨가 나온다면은 출연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지금 거의 출연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지목해서 저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방송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어떤 출연자는 집안이 가난하다, 집안이 가난해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출연자는 뭐 엄마가 키운 게 아니라 언니가 키워냈다. 상당히 뭔가 좀 출연자들이 그런 얘기를 허락도 안 했을 뿐더러 뭔가 밝혀지거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광수씨가 다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촌장 라이브에 광수씨가 나온다면은 진짜 막 개판 될 것 같은데, 대환장 파티 될 것 같은데, 싸울 것 같은데, 왠지 싸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광수님을 이번에 여기 식기정숙 25기 영철에 한묶음으로 넣은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엮을만 했죠? 여러분들이 26기 광수도 사고 친 거야? 하면서 막 놀라셨을 텐데, 사고를 쳤다기도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될 만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넣은 겁니다. 나는 솔로 유튜버 분들 채널에 출연자분들이 합방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방영 중인데 스포하면 어떡해. 끝나고 나오던가, 끝나고 얘기를 하던가. 방영 중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은 기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좀 상당히 광수씨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일 최종 선택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내일 최종 선택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26기 광수씨가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애초에 지금 방영 중인데 이제 그 기수 출연자가 나는 솔로 리뷰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없었죠. 이미 보신 분들이 채팅으로 26기 현숙 씨하고 형커가 돼서 최종 선택을 해가지고 형커가 돼가지고 40일 동안 사귀고 40일 동안 사귀다가 이렇게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미 그 채널 가서 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SI님께서 방송 끝날 때까지 개인 인스타도 비공으로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인스타로 시청자들하고 싸우는 출연자도 방송 보는데 몰입 안 되게 물 흐려요. SI님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공감합니다. 저도 인스타 SNS 자체를 예전에 초반에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엔 그래요. 옛날에 초창기 나는 솔로 기수 때는 출연자분들이 SNS를 다 비공개 놓다가 방송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출연자분들이 그냥 방송 중에도 SNS를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선이 애매모호해지고 이렇게 26기 광수님처럼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스포도 스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나온 내용도 아닌데 그런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상당히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광수왈 정숙 중고차다, 영철 돈 잘 못 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겠냐고. 26기 영철 씨하고 26기 정숙님한테 26기 정숙님 차가 중고차고, 그 뭐가 중요해?
왜 그러는 거야? 특히 이 부분, 이번 기수 애들이 집에서 오냐오냐 사는 애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일 오냐오냐해서 사람 분이 광수님 같아요. 광수님 표현을 빌려 쓰자면은 이번 기수 애들이래. 이번 기수 애들, 이번 기수 애들이 다들 오냐오냐 사는 애들이래. 오냐오냐 사는 애들 중에 왕이 광수야. 무슨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어? 낯설 마가 꼈나 왜 이러나요? 아니, 정말 오늘 좀 너무 많은 일들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 낯설 페이지는 빈말 으로라도 좀 하면 안 됩니다. 낯설 페이지 탁형님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아 근데 낯설 페이지 되면은 다른 거 리뷰하면 되지 뭐. 도시근지 리뷰해야지 뭐. 탁형이 현숙이랑 이어지는 것보다 통일이 빠르다고 자기도 웃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통일되는 거야? 이거 통일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현수님하고 광수님하고 이어질 줄 몰랐어. 근데 이어진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최종 커플이 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현숙, 광수 사귈 확률보다 통일될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했는데 사귀었잖아. 무려 40일 동안. 야, 이거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진짜 26기는 완전 예상을 전혀 할 수가 없네요. 제 생각에는 내일 출연자분들이 전부 다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나오려고 했던 분들도 광수님이 이렇게 그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을 한 것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오지 않을까요? 현숙은 사귀었다고 안 치고 싶을 텐데 자기 혼자 떠벌리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오늘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현숙님을 비롯해서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한테 좀 동의를 구한 건지, 동의를 안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수님 차가 중고차, 정수님 차가 중고차인 거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말해도 돼요? 허락을 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변호사 출연자분들한테 변호사 출연자분들 뭐 집안이 흙수저다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영철씨도 마찬가지로, 영철씨 그 생각보다 돈을 못 버는 것도 인터뷰에서 얘기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허락을 안 구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여과 없이 얘기를 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제이제이님 말씀처럼 40일 사귄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방송 외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프라이버시한 얘기인데, 개인 사생활적인 얘기인데, 그 나 혼자 사귄 게 아니잖아. 현숙님도 같이 사귄 건데 현숙님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현숙님 동의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일 라이브 못 나올 가게라서 터트린 거 아닌가요? 저는 내일 라이브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26기 광수 씨의 그런 성향상 내일 라이브에 나와서 뭐 대놓고 사과하던가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 라이브에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다른 출연자, 26기 광수에게 저격당한 다른 출연자분들 있잖아요. 26기 영수, 영자, 정숙, 영철 이런 분들, 영호씨까지. 그분들도 과연 나오냐. 만약에 나온다면은 좀 실시간 라이브로 출연자분들이 대놓고 좀 문제가 생기는, 싸우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안 쓰는 계정님께서 본인 스스로 라이브 나와서 텐션 높일 거라고 하던데요. 내일 아무튼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26기가 골드 특집이야. 40대 분들이란 말이죠. 광수님 나이가 40 몇 살이죠? 40대 중반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옛날에 14기 때는 왕따 논란이 있지 않나. 이번에 26기 때는 또 이런 논란이 생기고, 아니 오히려 다른 기수 때도 안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40대 특집에서 생긴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옛날에 14기 때도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본방 때보다 본방 외적인 이슈들이 더 크게 좀 나오긴 했었잖아요. 이번에 26기도 그렇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본방 내용보다도 본방 외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제 생각에는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한 모습, 그러니까 이게 뒷담화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으니까 뒷담화까지는 아니지만은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렇게 뭐 누가 흙수저다, 누구는 공부만 해야 돼가지고 변호사 된 거다, 누구는 중고차다,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 누구는 돈 못 번다, 이런 내용들, 그거를 광수님이 너무 좀 지나치게 방송 외적인 부분인데 경솔하게 얘기를 했다고 전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20억이 영철하고 10기 정수 논란에 대해 논란하고 한 묶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광수씨가 뭐 룸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그건 뭐야? 나 못 봤어. 보다가 말아가지고 그건 또 뭐야? 못 봤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영상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제가 다 못 봤거든요. 그냥 출연자들에 대해서 같은 기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 봤지, 본인이 초이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고 댓글들에 광수 룸빵 다닌다고 그랬다고 함. 그래서 댓글 다는 니들이 룸빵 다니니까 나한테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아, 광수씨가 그런 무슨 룸빵 이런 게 아니라 너 룸빵 다니는구나라고 지적하는 악플러들한테, 악플러들 니네가 그렇게 룸빵을 다니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현숙 내일 라방 나올까요? 원래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광수씨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인터뷰한 것 때문에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나오지 않을까요? 광수씨가 너무 막 그 뭐 40일 사귀다 헤어졌다 그러니까지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현숙님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었다, 뭐 해명을 하던가 설명하시겠죠. 뭐 원래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원래 이런 게 아니었으면 촌장 라이브에 현숙님이 안 나왔을 것 같았거든요. 여론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근데 광수님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남PD 오늘 밤새야 돼서 내일 라방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밤새는 거는 남PD님이 새는 게 아니라 남PD님의 그 편집자분들이 새는 거죠. 내일 촌장 라이브는 예정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촌장 라이브가 후원도 받고 그리고 다 수익 창출해가지고 조회수 수익도 다 올리고 하잖아요. 비록 26기 광수씨 이런 논란도 있었고 오늘 25기 영철 이 10기 정수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하고 별개로 촌장 라이브는 촌장 라이브대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올리려고 타 유튜버들이 인터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제일 초기에 했어. 내가 시작했어. 내가 뭘 뭐라 하겠어. 그거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하고 합방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저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고 무슨 말을 해. 요즘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출연자분들하고 합방 같은 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나는 솔로 리뷰 유튜버 분들 중에 출연자분들하고 합방 제일 많이 한 유튜버입니다. 한 30명 넘게 했어요. 제가 30명 넘게. 합방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사하고 하려고. 네, 이제 이번 주 이사하거든요. 이사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뭐 어그로 끌고 싶으셨나 보죠 뭐. 근데 어그로 끄는 데는 성공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나저나 제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물론 현숙님의 선택이고 그런 거긴 하지만은 광수씨가 스포를 했잖아요.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광수하고 현숙씨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최종 커플이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렇게 광수님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 현숙님의 광수씨를 선택하면은 욕을 같이 먹게 될 거예요 아마도. 광수님이 이렇게나 지금 26개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지고 여론이 엄청나게 바닥인데, 내일 현숙씨가 26기 광수를 선택하게 되면은 같이 엄청 이렇게 싸잡혀서 묶음으로 이제 욕을 엄청 먹겠다는 거지.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결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입니다. 저번 주에 현숙이가 광수 선택한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였잖아요. 와, 충격이야. 현숙 광수가 최커가 됐었고 무려 40일이나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과 반전이에요. 나스 26기 영상들 보면은 요즘 댓글들이 최고의 빌런은 광수가 아니라 현숙이다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제가 올렸던 40몇 분짜리 영상 있잖아요. 그것도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그 현숙님의 여론이 아주 극악에 치닫고 있는데 내일 정점을 찍지 않을까. 광수님도 물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은 현숙님이 결국에는 이런 광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뭐 엄청 크게 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스틴님께서 제대로 안 사귀었는데 자기 주장이 40일일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촌장 라이브에 현숙님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을까? 광수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광수의 말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현숙씨가 촌장 라이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광수씨가 현숙님 보고 현숙님하고 정숙님을 싸잡아서 집이 가난해서 죽도록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광수님도 현숙님에 대해서 좀 헤어졌지만 매너가 없지 않았나. 전 여친이잖아요. 너무 그냥 대놓고 유튜브에서 매너 없게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수님이 그렇게 부자예요? 광수님이 그렇게 막 다른 분들 집안이 뭐 가난하다, 뭐 다른 출연자들이 오냐오냐 컸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광수님 진짜 그렇게 부자야?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그렇게 집안이 그 정도로 엄청 자랑거리인가? 오히려 짜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부자도 우리 아빠 부자다 이러는 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40대 분들이 우리 엄마 부자다, 우리 아빠 부자다, 이게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고 주장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우리 엄마 부자도 우리 아빠 부자도 그게 뭐야? 부모 자랑질, 여동생 자랑질, 정작 본인 자랑은 없어요. 그런 출연자들이 있긴 했었어요. 자기 부모 자랑하고 자기 친구 자랑하고 뭐 자기 가족 형 자랑하고 뭐 그런 자랑질하는 그런 출연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들 좋지 않았죠. 빌런들이었죠, 빌런들. 이번에 26기 40대 특집, 골드 특집은 두 커플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광수와 현수, 상철하고 정승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광수하고 현수 이렇게 해서 두 커플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26기가 다 끝나고 이제 본 소감은 과연 골드였나? 과연 26기가 이제 내용적으로는 전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되게 몰입을 해서 다들 이제 분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거예요. 막 지루하진 않았어.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잘 봤는데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골드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골드였나. 사실 여러분 광수하고 현수 커플 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셨죠? 광수씨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최초 광수씨가 현수님하고 최종 커플이 됐다가 헤어졌다, 이거를 이제 오늘 최종 선택 전에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많이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봐도 그런 게 있잖아. 모르고 봤으면 충격적인데 알고 보니까 짜증나는 거. 뭔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고 봤으면은 뭐야, 말도 안 돼, 광수랑 현숙이랑 뭐야 최종 선택 된 거야? 하면서 막 충격받고 막 놀래가지고 그럴 텐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막 개짜증이 나. 알고 보니까 계열받아. 그리고 현숙님도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좋은 남자를 선택 왜 해? 이게 맞아? 계속 웃기만 하다가 새벽 5시 몇 분이었죠? 5시 12분이었나요? 새벽 5시까지 최종 선택 할 거야? 최종 선택 너 나 안 할 거야? 최종 선택 나 할 거지? 이거를 새벽 5시까지 시달렸는데 근데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 현숙님이 정말 진정성이 없지 않았나. 끝까지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현숙님이 말로는 광며들었다, 난 광며들었다도 왜 이렇게 뭔가 되게 듣는데 거부감이 되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광며들긴 뭐 광며들어. 행동하거나 그런 거는 온몸이 광수를 거부하잖아요. 오늘 광수를 거부했던 모습들이 하나둘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 그냥 광수가 다가가기만 하면은 완전 자석 같은 극이야. 자석 같은 극. 완전 밀어내잖아. 완전 그냥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고, 광수가 손으로 뭐 먹여주려고 할 때도 멈칫멈칫거리고, 자기 몸이나 반응이 본능이 광수를 완전히 밀어내고 하는데, 밀어내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계속 억지 그 가면 쓰고 이렇게 끝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최종 선택하는 현숙님의 모습이 정말 기괴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제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대포권 형님, 송혜나씨, 이희경씨 다들 같은 생각이시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참 현숙님도 그렇고 광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기괴한 최종 커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 26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게 아니라니까. 착한 게 아니, 이게 뭐 착한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5분 후에 촌장 라이브를 한대요. 26기 광수씨가 바로 어제였죠. 바로 어제 이제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을 다들 이제 한 명 한 명 다 조롱? 비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과연 광수씨가 촌장 라이브에 나오는지, 그리고 광수씨가 나온다면은 다른 출연자분들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이게 되게 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 촌장 라이브는 원래 촌장 라이브들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광수씨가 아주 화제성을 많이 모아놔가지고 촌장 라이브도 같이 보기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장 라이브가 이제 끝났는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26기는 계속 반전이 있네요. 계속 반전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광수랑 현숙이가 최종 커플이 돼가지고 상당히 기괴하고 불쾌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많이 나름대로 반전이었잖아요. 광수 현숙이 커플 됐다는 것도, 서로 이제 최종 커플 선택했다는 것도. 근데 막상 현커는 영식이랑 현숙이랑 현커라고 하니까 약간은 그래도 조금 불쾌했던 게 풀리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불쾌했던 게 풀리는 느낌. 그래서 영식하고 현숙이가 둘 다 직장이 판교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식이랑 현숙이가 현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식씨가 연애를 한다는 거를 저는 이제 축하한다. 영식씨가 연애를 한다는 걸 축하하는 마음인 거지, 현숙님하고 잘 됐다 이렇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솔로에서 보여준 현숙님의 모습이 너무 막 뭔가 그 답답함을 넘어서가지고 기괴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현숙님이 솔직하지 못한 모습들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원해요, 이렇게 잘 못하겠네. 이 두 분이서 만난다는 게 막 엄청 반갑고 이쁜 커플이에요, 두 분 뭐 잘 되세요, 이렇게가 잘 안 돼. 현숙님이 이게 광수님하고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식님이, 근데 그런 건
웃더라. 영식님이 그 방송에서 솔로로 나왔을 때보다 이번에 이제 그 현숙님하고 연애 중이다 보니까 지금 촌장 라이브에 나온 모습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사람이 깔끔하고 머리 스타일도 되게 멋있어지고 잘생겨지고 옷도 옛날에는 뭔가 칙칙하고 패딩 입고 그랬는데 도시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되게 산뜻하고 그렇게 좋아지셨더라고. 진짜 사랑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봐. 근데 현숙님도 오늘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너무 일단은 그 어제 광수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숙님이 좀 피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영신여고 현숙님은 거리도 가깝고 해가지고 그리고 두 분 다 나쁜 분들은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되게 착하고 좋은 분들이잖아. 현숙님 모르겠어. 현숙님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연애하시겠죠 뭐. 잘 연애하시겠지. 영식한테 신나게 까부는 현숙이래요. 현숙님하고 영신님하고 지금 형컨데 현숙님이 영신님한테 신나게 까분다고 합니다. 이따가 리뷰할 거긴 하지만 현숙님이 그 방송에서 다 받아주니까 이렇게 현숙님 이미지가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너무 광수를 받아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고 누가 봐도 별로인데 그거를 계속 좋다고 막 웃으면서 받아주고 뭐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막 불쾌해가지고 혐오하고 뒤로 빼고 이러면서 말이나 표정으로는 가면 쓴 채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현숙님에 대해서 기괴하다, 이상하다, 빌런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식님하고 현숙님하고 영식님만 마음 먹으면 결혼 커플도 되지 않을까? 영식님만 마음 먹으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영식씨하고 현숙님하고 형카라고 해가지고 영식님만 마음 먹으면은 충분히 결혼도 되지 않겠어? 근데 이 방송에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식님도 현숙님을 그냥 뭐 대충 만난다 이런 게 아니라 영식님도 현숙님을 많이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광수와는 다르게 영식님은 현숙님이 부담될까봐 일부러 그러니까 영식씨는 그 방송에서 포지션이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광수가 계속 현숙 옆에 들러붙어 있으니까 나까지 현숙한테 가면은 현숙이가 힘들어할까봐 빠져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식씨가 되게 그래도 이제 단둘이 연애하는 거잖아요. 광수는 이제 떨어져 나갔고 두 분이서 이제 잘 만나시다 보면은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결혼 기대가 되는 커플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현숙님이 방송에서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별로긴 했지만은 나는 솔로라는 특수성이라는 또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솔로라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이서 이쁘게 잘 만나셔가지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씨가 오늘 촌장 라이브에 안 나온 거는 광수씨는 나오려고 했나 모르겠는데 제작진이 나오지 말라고 막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촌장 라이브에서도 제작진이 광수씨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완전 제명된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광수씨가 관종이라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분은 지금 막 사람한테 엄청 욕먹고 있고 나는 솔로 시청자한테 욕먹고 있고 그런 막 이렇게 인터뷰한 거 그거 방송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포해가지고 욕먹고 있고 출연자들 다 뒷담화해가지고 한 명 한 명 조롱해가지고 욕먹고 있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도 그래도 되게 이제 관종력이 심하고 또 여기 촌장 라이브에 나온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올 사람 같은데 제작진이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명된 느낌 그리고 출연자들도 한 명도 광수의 광조도 안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출연자들이 광수의 광조도 안 꺼내더라고. 나였으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광수 욕하게 했을 것 같아. 아까 촌장 라이브 같이 보기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만약에 나는 솔로 26기 출연자였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광수 욕하게 했다니까? 근데 역시 배우신 분들이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광수 이름도 안 꺼내. 하여튼 광수씨는 이번에 촌장 라이브에 못 나오지 않았나. 안 나온 게 아니라 완전 나는 솔로 측에서 제명을 당하다시피 돼가지고 못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욕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네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욕할 가치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거론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서 노잼이잖아. 그래서 지루해 죽는 줄 알았네. 물론 이제 나는 솔로 26기 출연자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촌장 라이브를 늦게까지 끝까지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 지루해 죽겠어.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가지고 3시간이나 인터뷰해놓고 촌장 라이브에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야.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렇게 3시간이나 인터뷰해놓고 막상 촌장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물론 못 나온 것 같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그렇게 비겁한 이미지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수는 광수씨가 그렇게 정숙씨 얘기하고 우리 이기수 변호사들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게 다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차였나봐. 제 생각에는 차였나봐. 차여서 그런 거 아니야? 차여서 그렇게 터트린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고 제 생각에는 현숙님한테 차인 것 같아요. 현숙님한테. 광수씨가 그렇게 약간 감정 실려서 어떻게 보면 전 여친에 대한 매너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수 변호사들은 이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공부만 해야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숙님을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는 건데, 근데 다 그런 이유가 내가 좋아했던 여자가 나를 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늘 방송 보니까 오늘 현숙님하고 광순이 나오는 그 방송 분량 봤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40일 만났다는 것도 광수씨가 계속 시간 돼? 언제 되는데? 오늘은 돼? 이번 주 수요일날 괜찮아? 점심도 괜찮아? 금요일날 돼? 주말에 괜찮아? 계속 그런 식으로 막 매달려가지고 겨우겨우 만난 40일일 것 같아. 현숙님은 또 거절 못하고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이 40일이 그냥 뭐 잘 만나가지고 서로 커플 돼가지고 연애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딱 그때부터, 그리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마 언니 차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보통 최종 커플 되면은 커플된 남자 출연자가 집까지 태워다 주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광순이 차 안 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친언니 차 타고 간다 해가지고 언니 차 타고 가고, 광수님은 그날 이후부터 계속 현수님한테 오늘 점심 먹을까? 점심 안 되면 저녁도 괜찮아. 몇 시에 끝나? 아, 오늘 안 돼? 그러면은 금요일날 괜찮아? 금요일날도 안 돼? 그럼 이번 주 주말은 어때? 주말도 안 돼? 그러면은 다음 주 뭐 금요일날 볼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40일 만나지 않았을까? 광수님이 그렇게 연애한 40일은 현수님은 계속 밀어내고, 아, 오늘은 안 돼요. 다음 주에도 약속 있어요. 다다음 주도 약속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밀어내고 미루는. 광수씨는 언제 돼? 내일은 돼? 이번 주말은 돼? 쉬는 날 언제야? 계속 그렇게 막 이렇게 매달리고, 아마 그런 식의 연애 같지 않은 연애 40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오늘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수님은 몸이 반응해. 막 광수씨가 손으로 먹여주려고 할 때도 막 멈칫한다니까? 더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방송 이미지 생각하고 나의 그 착한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광수님이 이렇게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카락 묻은 것 같아가지고 해주려고 하면은 자기한테 뭐가 광수가 닿을까봐 완전 소스라치더라고, 완전. 그래서 그렇게 방송에 나온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계속 광수하고의 현숙의 그런 형커가 돼서도 연애가 연애다운 연애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광수하고 끝내고 현숙씨가 아마 분명히 찼을 것 같은데, 광수를 그렇게 차고 지금 영식이랑 연애하는 거를 현숙님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있겠죠. 광수 같은 사람을 그래도 40일 동안 시달려 봤기 때문에 영식이가 왕자님인 거야. 처음부터 영식이를 만났으면은 뭔가 조금 영식이 좀 아쉬운데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그 현숙이랑 영식이랑 결혼까지도 충분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광수 효과. 광수를 만나고 영식이 만나다 보니까 영식이가 완전 진짜 왕자님이지, 왕자님.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설득적이라고요? 아니 근데 분명히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 직전에 완전 그냥 이상한 남자 만났다가 그 다음에 괜찮고 무난하고 반듯한 남자 만나면은 그 남자가 엄청나게 더 빛나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광수 효과. 그래서 영식씨랑 현숙님이랑 잘 만나시지 않을까? 잘 만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오늘도 현숙님이 좀 답답하고 최종 선택한 게 너무 기괴해가지고 현숙님에 대해서도 좀 못되게 얘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영식이랑 커플 됐다니까 말을 못하겠네. 원래는 현숙님도 이 말이 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영식씨랑 형커라니까 애매해. 왜냐면은 같은 기수 출연자인 영식씨가 더 현숙님을 잘 알겠죠. 물론 저는 현숙님이 저건 착한 게 아니다, 저런 비겁한 선택이다, 진정성이 없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영식씨가 봤을 때는 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지금 사귀는 것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영식씨랑 현숙님이랑 형커라는 게, 현숙이가 광수를 선택한 것도 반전이었지만은 현숙이가 지금 영식이랑 형커라는 게 반전의 반전이라니까. 근데 영식씨가 지금 나는 솔로 이번에 26기에서 가장 이미지가 좋고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영식씨 초반부터 자기소개하기 전부터 영식씨 같은 이런 사람 너무 괜찮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심지어 제가 출연자분들 노래 듣는 거 아주 싫어하고, 노래 또 한다고 막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 영식씨가 노래 부르는 첫인상, 영식님 노래 너무 듣기 좋았다고 막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 영식씨 막 좋다고 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영식님이 현숙님하고 지금 형커까지 되고 하다 보니까 현숙님하고 형커되는 이유가 있겠죠. 현숙님하고 형커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숙님의 어떤 그런 귀여운 면도 있을 거고 엄청 착하다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영식님의 그런 안목과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현숙님 리뷰를 못되게 못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현숙님이 보세요. 현숙님이 광수 묻어있을 때는 현숙님이 완전 빌런이었던 거 아시죠? 제가 현숙님 리뷰한 거 40분짜리 영상 그거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요. 광수 묻어있을 때는 완전 현숙님이 진짜 이미지가 완전 박살나 있었단 말이지. 근데 보세요. 지금 현숙님이 영식이랑 형커라잖아.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이미지가 급부상하는 거 봐봐. 누구와 분야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잖아. 갑자기 현숙님이 영식씨가 현숙 고를 정도면 현숙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현숙씨 이미지가 갑자기 다 정화가 되는 느낌. 이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굴 만났는지가. 그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아무튼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광수씨가 그렇게 한 거는 제 생각에는 현숙씨가 본인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출연자
혼자 영식이랑 이제 만나고 이런 거를 뭐 알았겠죠. 그런 거를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못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못되게 하지 않았을까. 배 아파서 배알이 꼴려서 스포했네. 저는 광수 씨가 한 행동 중에 같은 기수 출연자분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조롱한 거, 험담한 것보다도 더 최악이었던 거는 현숙이랑 커플이 됐었다. 저는 그게 너무 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현숙이랑 커플이 됐었다고 얘기한 게 더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어져가지고 연락도 안 한다. 아, 이게 너무 참 짜치고 진짜 40대 중반이신데도 나이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어요. 광수 씨의 그런 모습은. 거기에 현숙 못 살았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로스쿨 갈 정도면은 좀 사는 거 아니야? 로스쿨 돈 많이 들잖아요. 로스쿨 갈 정도면은 좀 사는 거 아닌가? 못 산다는 기준이 나랑 좀 다른 건가? 아, 로스쿨 대출 다 나온다고요? 아무튼 그래도 뭐 비겁했던 것 같아. 그 비겁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26기 광수는 영식 현숙 커플 재 뿌리려고 그 짓 한 게 결론 난 거네요. 그쵸? 약간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뭐 그 인터뷰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많이 있는 거죠. 광수가 그렇게 한 거는. 지금 채은님께서 광수씨 소식 어제 방송에는 나온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광수님 얘기 아까 했던 거 다시 이어서 해드릴게요. 광수님 방송에 안 나온 거는 제작진이 못 나오게 한 것 같아요. 나오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작진이 미리 얘기도 한 것 같아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시고 출연자분들 광수님 이름도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미리 언지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수님 얘기가 1도 없었고 그리고 광수씨가 출연도 못했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작진이 못 나오게 했다. 쌀먹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광수씨를 뭐 이렇게까지 못 나오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25기 영철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괜히 또 광수씨가 또 사고 칠까봐 그래서 좀 방송상 못 나온 게 한 게 아닐까. 현숙이가 안 나온 거요? 현숙이가 안 나온 거는 광수를 최종 커플 선택했다는 게 창피해서. 괜히 또 나오면은 사람들이 광수랑 어떻게 만났냐, 광수랑 뭐 어디까지 갔냐, 광수랑 얼마만큼 연애하다 헤어졌냐 계속 뭐 물어볼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현숙씨가 나오면은 광수에 대한 질문도 엄청 쏟아질 거고, 나는 지금 영식이 잘 만나고 있는데 그 종이 뽑아서 재미대가리 없는 종이 뽑는 거 그 게임 있잖아요. 뽑아가지고 펼치면은 전부 다 광수 질문일 거 아니야? 광수가 이랬을 때 어땠어? 광수가 자꾸 새벽 5시까지 잠 안 지었을 때 어땠어? 그딴 질문이나 받고 있고 이렇게 막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고 창피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현숙님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숙이었어도 본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랬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하지 못했다. 광수한테 저렇게 붙잡혀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나이도 있는데 광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다른 남출들하고도 시간 보내고 영식이와도 좀 더 대화를 해보고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좋게 안 봤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여러분 그 새벽 5시까지 잠 안 재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광수님 성향인 것 같습니다. 광수님 자체가 금수저다, 뭐 압구정에 산다 하지만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면은 그렇게 막 보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면 광수씨처럼 이렇게 행동 안 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불안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야. 현수가 너 선택할 거지? 선택하는 걸로 안다? 선택하는 거 기대해도 되지? 선택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새벽 5시까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라 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광수가 정말 금수저일까요?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금수저분들은 금수저라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금수저인지도 몰라. 제가 간접적으로 아는 금수저라고 하는 분들은 금수저인지도 모른다니까. 절대 티 안 내. 나이 50 다 돼서 나 금수저라고 하는 것도 너무 짜칩니다. 엄마랑 뽀뽀한다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있나요? 저는 현숙님이 정말 좀 시원하게 광수씨 좀 적당히 하라고 정색도 한번 해주고 참 그랬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싶어요. 현숙님이 끝까지 계속 그렇게 거절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세까지도 현숙님이 했잖아요. 이게 이번 26개에서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현숙님이 한 번이라도 정색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숙씨가 생각하는 이 나는 솔로라는 이 상황 자체가, 나는 솔로라는 이 프로그램 이 속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룰이라고 하는 게 이거였어요. 상대가 표현하면은 내가 받아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나는 솔로는 상대를 내가 거절하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받아줘야만 되는 환경이다. 그렇게 현숙씨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MC분들 전부 다 충분할 수 있는 곳인데 현숙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현숙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광수씨를 정색도 못하고 밀어내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 답답하게. 계속 광수씨가 차 태워준다고 해도 아니 언니 차 타고 간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 한번 딱 정색 한번 하면은 광수씨가 더 이상 못할 텐데 그것도 계속 그냥 웃고 넘기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 현숙님이 영식씨하고 최종 커플 됐지만은 많이 아쉬웠죠. 그런 게. 현숙님 나락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거 맞죠? 네, 영식님 덕분에 영식씨가 구해줬습니다. 그동안 광수 묻어있어가지고 현숙씨가 같이 나락가 있다가 영식씨랑 형커되면서 갑자기 살아났어.
영식이한테 무조됐어요. 헬바로스님께서 영식이가 현숙님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현숙님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호사 일을 어떻게 할까 하잖아요. 근데 현숙씨가 오늘 영숙씨 상담해준 거 기억나세요? 막상 자기는 완전 못하면서 자기 거는 하나도 못하면서 영숙님 상담을 잘해주더라. 영숙님한테 최종 선택에 대해서 최종 선택을 안 하면 1대1로 볼 일 없다고. 최종 선택을 하든 안 하든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최종 선택을 해야지만 1대1로 보겠다.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현숙님이 완전 진지하게 얘기해주더라고. 왜 본인한테 그걸 못하냐 이거지. 완전 딴 사람이더만. 야 현숙님이 진짜 자기 자신한테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 장면 보면서 더 광수한테 어장인 것 같았어요. 근데 새벽 5시까지 시달렸으면 좀 어장에 있는 광수 좀 놔주면 안 되나? 어장 다 찢으면 안 되나? 새벽 5시까지 시달렸으면 진짜 체력도 좋아. 영식이랑 해서 결혼 성공 가능한가요? 영식씨만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영식씨가 괜찮으셔가지고 현숙님도 영식님 좋아할 것 같고 두 분이 더군다나 거리도 가깝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급한 나이고 최근에 커플 됐던 출연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커플이지 않을까. 결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커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만 때려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게 나쁜 거야.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한테 착한 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착한 아이로 지내면서 받은 스트레스 쌓인 그 누적된 감정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터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착하다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어떻게 착한 거야. 그게 계속 쌓인다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 만만한 사람, 나의 화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터진다니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여러분 저는 나이가 이제 30대가 넘었고 30대 중후반 40대야. 근데 사람이 너무 착하다? 무조건 경계. 수녀님이거나 아니면 스님이나 목사님 그런 종교인이야. 그러면은 착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회생활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엄청 사람이 그냥 착하기만 하다? 저는 오히려 더 성질 더러운 사람보다도 더 약간 경계심이 들어요. 저는 광수가 그렇게까지 자기 기스 뒷담하고 스포에서 얻고자 한 게 뭐였을까요? 그냥 저는 헬바로스님 그 사람 성격인 것 같아요. 26기 광수씨의 성격인 것 같아요. 26기 광수씨가 자기 부모님이 돈이 많다, 내가 압구정에 살고 있다, 이거 말고는 본인이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작은 거에도 긁히고 험담하고 그런 게 돼서, 그리고 이분이 그냥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습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는데 광수씨 나이에 엄마랑 뽀뽀하고 엄마랑 친하다는 것 자체가 친구 관계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의 친구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40대 남자분들은 제 라이브에 40대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공감하실 텐데 부모님하고 친한 게 어느 정도까지만 있지 막 엄마랑 뽀뽀하고 그렇지 않대. 근데 광수님 엄마랑 뽀뽀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외부적인 관계는 별로 안 좋고 가족하고의 관계에만 좀 많이 집중돼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나이가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져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에너지도 많이 쓰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쓰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거든. 근데 광수님은 보면은 아직도 가족들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 보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가족들하고 관계만 이렇게 되게 깊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긁히기도 하고 뭐 자기 자꾸 이제 집안 얘기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어도 부모님한테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연애를 한다면 여자친구한테도 써야 되고, 결혼했다면은 내 와이프, 내 자식,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친구들, 선배님들, 후배들 되게 많잖아. 그렇게 에너지가 다 분산되다 보니까 정작 부모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도 에너지가 없어서 가까워지는데 한계가 있는데, 광수님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막 험담하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광수씨가 이번에 유튜브 인터뷰에서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봐요. 유튜브 인터뷰에서 뿐만 아니라 광수씨는 다른 뭐 어떤 뭐 조직이 됐든 뭐에서도 그랬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랬던 게 이제 이번에 좀 약간 드러난 거지, 광수씨가 그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봅니다. 23기 광수랑 26기 광수가 누가 더 최악의 광수냐고요? 역대 최악의 광수는 광수죠. 그래도 23기 광수는 프로그램에 피해는 주지 않았거든요. 프로그램에 피해를 준 26기 광수가 역대 최악의 광수라고 생각합니다. 광수님이 살았던 나라, 그 나라에 살았던 영향도 성경생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 그거랑 별개로 생각해요. 광수님이 그냥 이러신 분이지 중동 쪽이랑 전혀 상관없을 거라 봅니다.
여동생은 과연 오빠 방송을 보고도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할까요? 진짜 여동생이 그랬을까? 여동생 말도 들어봐야 돼. 여동생 말도 들어봐야 된다니까? 본인 얘기잖아, 본인 얘기.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동생 얘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신뢰가 안 가. 딸모님께서 역대 최악의 옥순, 역대 최악의 광수, 레전드 기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에도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고 저는 그래서 26기가 나름 알짜 기수지 않았나. 상당히 기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대박친 기수지 않았나 싶어요. 26기가.